기술주도 한동안 간다라고 봐요. 근데 나중에 좀 더 보면은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파운드리의 개념이 또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이런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의 개념의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약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끝도 없어질 거다. 세계의 부가 많이 늘어났고 세계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노령화가 됐습니다. 제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약만 있다라 그러면 기꺼이 지불할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럼 제약에 대한 기술 개발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신약들이 나오고 신약에 대한 생산들이 나올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끝도 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전염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제약 쪽에 대한 투자들이 활발히 벌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지 않았나. 한 10년, 20년 길게 보면은 여기도 괜찮은 투자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바이오 예. 전문가분께서는 삼성전자가 바이오로 나갈 거다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바이오 로직스를 만들고 거기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여기 안에 중간에 매개체가 하나 필요한데 나중에 저 로봇이라고 봐요. 상상을 조금 해주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한 회사를 인수하거나 지금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자동차 테슬라라던가 현대차는 로봇 강아지, 뭐 테슬라봇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모빌리티 개념으로 로봇이 필요한 거고 삼성전자 개념에서는 모빌리티의 개념은 아닐 거라 봐요. 휴머노이드, 각자 집마다 스마트폰 하나, TV 하나 있는 것처럼 가전용품으로 로봇이 필요하다는 거죠.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 그러면 이걸 더 필요로 하는 경우는 누구냐면 어린이들,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노인들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은 그 어떤 수요를 원하냐? 뭐 계속 음식을 왔다 갔다 뭐 배달해 준다던가 잔심부름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로봇은 카메라가 있잖아요. 사람을 체크하는 거죠. 홍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료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모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 지금 주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정보가 이제 내가 동의한 주치의한테 가겠죠. 그럼 주치의들한테 경고가 뜨는 것들은 주치의들이 따로 한번 본 다음에 병원 한번 오실 때 된 것 같아요. 한번 검사 한번 받읍시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치의가 집안에 한 명씩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삼성은 어마어마한 이제 그 빅데이터들이 쌓일 거예요. 그게 또 삼성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되는 거고 제약을 개발할 때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제약들을 개발하는 게 지금 또 흐름에 맞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이오로 넘어가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로봇이 하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산업의 공통 분모네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약간 제조업에 되게 탁월하다고 하잖아요. 예. 로봇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로봇도 괜찮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오는 로봇들이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로봇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기술들이 아니에요. 로봇의 인공지능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뇌 없는 로봇이 나올 거예요. 뇌 없는 로봇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은 로봇이 스스로 딥러닝을 해줘야 되는데 집 안에서 뭐 주인과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는 로봇이 딥러닝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발전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고 그 장비를 집집마다 두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클라우드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클라우드에 뇌 하나를 딱 두고 이게 다 통신망을 통해서 딥러닝도 다 빅데이터가 쌓이는 속도로 다 딥러닝을 해주고 여기서 관리를 해주면은 로봇은 본체만 사면 되겠죠. 그러면 각 집마다 구독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플랫폼 회사들이 될 거예요. 네이버랑 카카오라든가 SK텔레콤들이 지금 로봇의 인공지능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본체는 어쨌든 주문만 하면 된다. 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내가 로봇의 뇌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빅데이터를 내가 내 손 안에 다 쥘 수가 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자동으로 되는 거죠. 주문해줘, 뭐 해줘 하면은 네이버 로봇이 카카오 거 주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생활 편의 서비스랑 다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애플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테슬라라던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와, 소장님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상상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최근에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만들어낸 것 중에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있어요? 예, TV 광고를 하고 있고 네이버 랩스에 가면은 네이버 로봇들이 엘리베이터를 자기 맘대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일을 하고 다녀요. 아, 진짜요? 예. 그러면서 이제 1층에 있던 게 3층 가서 일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배달의 민족 보면은 이제 막 각 서빙 로봇들 지금 대여하고 있잖아요. 식당마다. 그럼 이 로봇들이 배달을 해서 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집집마다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사람만 타는 엘리베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로봇용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를 하겠죠. 그럼 이제 배달시키면 집 앞으로 로봇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에서 이제 자율 로봇들이 배달을 다 다니는 물류가 완전 혁명이 일어나겠죠. 와.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마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겠죠. 그게 앞으로 몇 년 보시는 거예요? 빠르면 5년. 오. 예, 빠르면 5년 보고 있어요. 2027년부터는 오. 좀 많이 그래도 양산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의 10백원은 로봇에서 나오는 건가요? 로봇의 뇌에서 나온다고 그런 거예요. 아. 제일 인공지능이 핵심인데 아직까지도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먹어요. 인공지능들이. 내가 주인들이 하는 명령 얻어 뭐 사투리도 있을 거고 좀 대충 하는 말들도 있을 건데 사람들은 알아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들은 아직 그거를 명확히 수행을 못 한다라는 거죠. 아직은 언어에서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이 언어 인공지능이 해결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거라 봐요. 그때부터가 우리가 로봇에 투자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로봇 수혜주 네. 혹시 몇 개 기업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플랫폼이 제일 완벽해요.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까지. SK텔레콤도 들어가요? 3대장입니다. 그 아. 인공지능 쪽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 음. 투자하고 있는 거라던가 메타버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신기하게 또. 예. 그래서 단순히 통신회사라고 보기에는 포텐이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로도 많이 넘어갈 수 있겠죠. 구글이 가장 무서워요. 예전에 알파고로도 유명했던 인공지능이라던가 그래서 아마존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테슬라 정도까지가 마이크로소프트 예, 거기에 뭐 더하자고 하면 메타까지 6대장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이 삼성전자에다가 네. 하드웨어 제작을 의뢰하는 걸까요? 삼성전자 말고도 뭐 나머지 전자 회사들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굳이 삼성전자에 쓸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대만에 있는 애플 같은 경우 보면은 수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팝스콘 같은 데도 예, 있고. 실제로 보면 샤오미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하청이나 이런 걸로 컸었지만 샤오미는 단독 브랜드로 하려는 욕심을 많이 내요. 스마트카도 진출하겠다 하고 샤오미 로봇도 만들겠다 하고 하면서 자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그 하단에 있는 회사들이 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의 관심은 로봇 회사들이 눈여겨 보이겠지만 그 회사들은 결국은 짧게 돈을 벌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핵심 기술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벌지 못할 거라 봐요. 결국은 스마트폰은 어느 회사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만들어서 돈 버는 회사는 애플밖에 없어요. OS. 예. 전기차도 지금 여러 회사들이 다 만들고 있지만 그걸로 돈을 제대로 버는 회사는 이제 테슬라 정도밖에 없고 비아디가 살짝 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주문해서 자기 브랜드를 씌워서 나갈 수 있는 회사들 예, 그 회사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뭐 하나 더 보면은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좀 뜰 것 같아요. 최근 로봇 일본 하면은 로봇 예, 잘 일본 만들죠.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대표적으로 감속기라는 게 있는데 정밀해야 됩니다. 로봇가 집으려면 윙하다가 딱 멈춰야 돼요. 이 관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예, 거거든요. 오차가 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오차를 안 내기 위해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팔이 움직이면 답답하겠죠. 빠르게 움직이면서 딱 떨어지려면 감속 기어가 빠르게 멈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감속기를 제일 잘 만드는 데가 무라타 제작소예요. 일본에. 뭐 이런 회사들이 좀 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SK텔레콤은 배당도 잘 주는데 인공지능에 또 투자를 하는군요. 와. 만약에 로봇을 모든 사람들이 구독 서비스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업은 굉장히 또 새로운 요금제를 쓸 수 있는 모델이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그 삼성전자는 안 들어가나요? 지금 저는 이제 미국 기술주를 먼저 봤던 게 알려주죠. 달러의 강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선은 미국이 잘못되더라도 제일 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들 중에서도 돈을 제일 잘 버는 성장형 가치주들, 빅테크라 불리는 주식들이 그나마 제일 조금 떨어질 거다라 보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굉장히 더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관점보다는 앞으로 추세들을 좀 보면서 반등의 신호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먼저 사야 돈을 벌지 막 이러니까 욕심내서 먼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다가 속은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차라리 초보자들한테는 그 타이밍에 안 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애플은
PER이 거의 그래도 한 30배까지 왔더라고요. 예, 그렇죠. 구글은 20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예. 구글은 싼 것 같은데 구글을 좀 빅테크 가치주라고 좀 봐도 될까요? 구글과 네이버와 카카오와 메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 주력 사업이 광고예요. 기업이 돈 잘 벌 때 광고를 많이 태웁니다. 신제품을 불황에 내놓고 싶진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포텐들은 많은 회사인데 기본 사업이 광고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주머니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실적이 달라져요. 그럼 반대로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불황일 때겠죠. 광고주들이 돈을 안 쓰지만 이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해 나가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은 PER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가치주 수준으로 PER이 내려왔거든요. 뭐 네이버도 지금 20몇 배, 뭐 카카오도 대충 그 수준으로 나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쁜 가격들은 아니에요.